지난 26일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정의당 김재란입니다. 지난 26일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세 분의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신고리 3호기 사망사고는 원전 비리와 해킹 사건에 이어 건설 과정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한수원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신고리 3호기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방문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제기와 의혹 그리고 한수원의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한 벨브룸의 열쇠 문의 키는 주 제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벨브룸 출입을 위해서는 주 제어실로 하여금로부터 열쇠를 신청하고 수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벨브룸은 하청업체 직원, 말하자면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시로 드나들던 곳이 아니라 한수원 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날 벨브룸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헝겊이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벨브룸이 열려 있었는지, 한수원 직원만이 다니는 그 벨브룸에 왜 이번에 돌아가신 하청업체 직원들이 그 곳에 들어가서 변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망자는 벨브룸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벨브룸 문이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다면 벨브룸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되었다 하더라도 가스가 바깥으로 그 많은 양 새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수원의 늦장 대응과 사고 대응 능력의 부재 문제입니다. 지하 2층 벨브룸이 위치한 공간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통로가 있었고요.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망하신 그 김모 씨와 손모 씨 두 분이 CCTV에 각각 찍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조금 전에 경찰에서도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CCTV에 각각 오전 9시 57분, 10시 20분에 그 문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지 않았고 나온 것은 시신으로 돌아가신 상태로 문을 나오게 되었죠. 결국 두 분은 오전 중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두 사람의 소재불명을 오후 2시 40분에 파악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 4시 17분에 두 사람을 발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주 제어실에는 17시, 5시에 사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러고도 한수원은 17시 18분에 119에 최초로 신고를 합니다. 2시 40분에 파악이 됐고 또 14시 17분에 두 사람이 이게 시신이 된 상태가 확인이 됐는데 119에 신고한 것은 17시 18분이 되었어야 되었다는 것, 이런 경위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매뉴얼, 당시 작업자들이 매뉴얼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신고리 3호기 그 사고가 난 현장에는 2대의 환풍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11월 6일부터 규제기간의 테스트를 위해서 환풍기를 꺼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공간에 환풍기가 작동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하 공간에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스트를 위해 환풍기를 꺼놓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자가 상시로 드나드는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한 이후에도 환풍기가 계속 꺼져 있었다면 이거는 작업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수원은 벨브룸의 안전점검은 2주에 한 번씩 그 사고가 난 현장을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 12월 8일, 22일에도 한수원 직원이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했기 때문에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환풍기가 작동했더라면
질소 가스에 의한 지식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그 신고리 3호기 그 현장에, 그러니까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에는 사고가 난 3일 전인 23일 날 정전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은 당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에 의한 증언이기도 하고 일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을 할 때 한소는 정전은 절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일 오후 작업자들이 정전으로 인해서 작업을 하지 못했고 이런 이야기를 작업자들로부터 들었고, 제가 이후에 조문을 봤을 때 조문 현장에 온 또 작업자들로부터도 같은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환풍기가 정전 이전까지 제대로 작동을 했으나 정전으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져볼 일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그 돌아가신 세 분 중에 홍 팀장의 경우 구조하기 위해 두 분의 쓰러진 것을 알고 구조하기 위해 거의 투입되자마자 바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산소 측정기 결과 사고 발생 지점 상부는 산소가 14%, 하부는 18%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산소가 14%인 곳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규명돼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드릴 말씀은 오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길건설의 안전관리자 두 사람은 휴대용 산소 측정기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일체 없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인데요. 심지어 하청업체는 이분들이 그때 하지 않았던 문제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자체에 휴대용 산소 측정기가 없다는 노동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났던 벨브룸이 있던 공간에는 그런 벨브룸과 같은 그 룸들이 100여 개 이상이라고 노동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그 안에 들어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사고들도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질소 또는 그 다른 어떤 유독한 가스 누출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한수원이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따졌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휴대용 산소 측정기조차 없이 이런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던 한수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리 3호기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가신 세 분의 조의를 위해서 동남원자력의학원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신고리 3호기 사고 현장 또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장례식장 역시 굉장히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한수원,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대길건설의 조의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몇 가족과 지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장례식장의 가족들은 왜 도대체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하나같이 왜 유가족들이 언론보다 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슬픔, 이런 슬픔보다 더 큰 분노는 이분들이 이렇게 사망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공식적으로 유가족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사고 난 일에 대해서 해명도 단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고요. 더욱 그러하기에 사과조차 한마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현대건설이 사과는 고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망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지에 대한 가족들의 분노가 매우 높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났던 그 미망인 중에 그 아이가 셋이 있는 미망인인데요. 막내가 27개월 된 막둥이였습니다. 이분 그리고 또 아예 결혼하지 못한 그런 또 부인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백발이 되신 어른 부모님들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책임 있는 공기업인 한수원이 사과를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한수원의 사과를 요청하면서 그 미망인 그 안전관리사의 미망인은 27개월 날 아이를 안으면서 엄마가 올 때 이 아이가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모르는 이 아이가 엄마가 울 때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이러할진데 심지어 공기업인 한수원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꼭 27개월 된 아이보다 못한 한수원을 질타해달라고 제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금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수원은 공기업입니다. 사고가 난 일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은 이것은 하청업체 일이고 또 하청업체가 맡긴 또 하청업자들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드러나면 반드시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런 공기업의 그리고 원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우선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고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게 공기업다운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 생각하기에 저는 오늘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공기업인 한수원의 유가족에 대한 그리고 고인에 대한 조의와 사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수원 사장이 한수원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말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의와 사과의 표명이 있었습니다만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은 그곳엔 TV가 없다. 한수원 사장이 사과하거나 조의를 표하는 어떠한 것도 직접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셔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조의와 사과를 표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